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4일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발사한 이후 닷새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보와 무기 전문가이신데 지금 일단 확인된 바로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이 20분 간격으로 어제 오후에 날아갔다. 동해상으로.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 파악하신 바로는 2발이 아니고 10발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에 북한이 어제 있었던 그 발사에 대해서 이 노동신문과 그 다음에 조중통 방송에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이제 사진까지 지금 벌써 공개해서 사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발사한 그 무기 자체가 그 미사일 한 종류가 아니라 지금 확인된 것만은 자주포라고 이야기하는 네. 멀리 날아가는 포죠. 이제 견인해서 가는 견인포라고 하는 자주포 152mm로 보입니다.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신형 자주포고요. 그다음에 사진상으로는 240mm로 보이는 이 소위 말하는 방사포라고 이야기하는 다연장포,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스칸다르형이라고 보이는 그 지대지 미사일 같은 이 지금 현재 세 가지는 지금 발사한 거로 보이고요. 이제 발사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 군에서 한 270에서 420km 날아간 2발은 아마 그 이스칸다르형이 같은 네. 그런 어떤 지대지 미사일이고, 그 이제 아마 그 나머지 240mm라든가 자주포 또 추가적인 어떤 발사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었던 단거리 미사일 2발의 그 도발 강도하고는 다르잖아요. 10발 이상이 발사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사일로 놓고 네. 본다면 2발이 맞고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152mm라든가 그다음에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사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은 2발 쏜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포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0km, 60km, 그다음에 240mm 같은 경우에도 그저 한 60, 70km 날아가기 때문에 미사일은 2발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국방부나 미국에서 발표한 미사일이 2발 발사했다는 것도 틀린 팩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152mm 자주포 그리고 방사포의 발사 사실에 대해서는 예. 한미 군 당국이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파악을 했지만 그 부분은 발표를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실시간적으로 상당 부분 그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산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인공위성 자산이라든가 군사위성 자산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얼마나 실시간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한미가 공유를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좀 가능한 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북한에서 새롭게 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지난 그 동해에서 쏜 거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 자체가 최대한 한 500km 이상도 날아간다고 하고요. 수출용으로 쓰는 것들은 한 280에서 300km 정도 날아간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개발하고 그 안에 연료를 어떻게 이제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고체 연료를 하냐에 따라서 사정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40km 쐈는 것을 단 며칠 만에 성능을 개량해서 이번에 420km 날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그 환경에 맞춰서 그쪽에서는 동해였었고요. 이쪽에는 서쪽 지역에서 이 반대 지역,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0km 이상은 날려 보내야 이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한 이스칸다르 미사일 자체를 최대 사거리로 한번 발사해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사진은 안 나왔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갖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400km 이상 날아간 것은 이스칸다르가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스커드 C 같은 미사일일 수도 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지난 4일에 발사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거리와 고도만 조절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보통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날아가는 거리 한 4분의 1 정도
가 공중으로 뜹니다. 고도로 뜹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게 270km 정도 나갔고요. 두 번째 게 한 400km 넘어가 420km 날아갔으면 통상 한 70에서 100km 정도 고도를 떠야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미사일 다 지금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도가 50km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스커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커드 어떤 구형 갖고 있었던 미사일이 아니라 이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아마 이것을 뭐랄까요, 들여와서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라는 이 네. 미사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약간 저고도, 이 한 50km 전후한 이 고도 내에서 이 다양한 어떤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사한 두 개의 미사일 중, 그러니까 270km와 420km를 날아가면서 고도가 50km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반 기존에 있었던 그 스커드보다는 신형 이스칸다르형의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네. 어떤 하노이가 잘 되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어떤 궤도에 가서 진행되고 있었다면 북한이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뭐 분명하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것이 대외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대외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네. 이번에 동해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있었던 서해에서의 어떤 서해 지구에서의 어떤 훈련, 또 그 전에 이제 항공 및 반항공 훈련, 또 이 군사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동해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전수 유도 무기라고 그랬고요. 오늘 아침 나온 북한의 그 보도를 보면 아예 전술 유도 무기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아하. 그냥 포병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요. 장거리 타격 무기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있던 용어 선택까지도 상당히 어떤 자극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면을 보면 외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자신들이 뭐랄까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이 판을 깨지 않겠다는 어떤 대화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생각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렇게 동해에서 서해에서도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군사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대규모 훈련을 네.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외부보다는 당분간은 내부를 다독이기 위한 내부 어떤 행보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밖의 메시지는 좀 약간 로큐를 하고 내부적인 어떤 다독임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현재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쌀이 지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 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식량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차원의 도발 뭐 이거였다고 보십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하노이 이후에 미국이 상당 부분 어떤 압박을 하고 있고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국면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남측에서 그 식량 지원 같은 걸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제 남쪽과 우리 미국 그 한미 간에 있던 공조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 부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자신들이 이 단순히 그 하노이 이후에 그 식량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네. 양보를 우리한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셈법을 바꿔라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보이는 거고 단순히 식량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를 변하게 하거나 우리를 협상 틀로 하면 우리는 갈 것이 없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가겠다. 내부를 단속하면서 가겠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이 자신들의 자존심 뭐 이런 것을 때문에라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훈련을 통해서 좀 명백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회견에서는 말이죠.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잇따른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식량 지원은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북한의 그 반응을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어떤 식량 지원 같은 것도 어떤 미국과 협조를 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조금 더 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조금 투트랙으로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당당함이나 이런 대범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한을 남북 관계의 틀로 끌어내고 그 틀 속에서 북미 관계를 비핵화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옮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 식량이나 이런 것 자체도 이 뭐랄까요, 미국과의 관계 또 뭐 북미 관계 비핵화 시켜서 추진한다면 북한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율적으로 우리가 좀 당당하게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은 계속할 생각인데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은 뭐 판을 깨지는 않고 북한과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뭐 표현 정도를 네. 했다는 것은 뭐 일단은 뭐 단거리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장거리든 그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제재의 어떤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거리라고 굳이 이야기한 것은 이 제재 문제와는 무관하게, 어쩌면 무관하게 북미 간에 갖고 있는 약속은 단거리가 제외돼 있죠. 사실은 작년 4월 20일 날 북한이 자신들이 핵실험과 함께 유예하겠다고 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뭐 자신들하고 약속한 미사일 발사의 유예는 어기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연말까지 이야기해 놓은 어떤 대화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지금 협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준비, 네. 그러니까 이거 내부에 어떤 치중하고 있는 그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그 협상을 할 준비, 뭐랄까 나올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 뭐 모든 탄도 미사일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닙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돼서 이 제재 문제 다시 검토하거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는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을 때 유엔 제재를 추가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 점을 북한이 상당 부분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제재의 국면이라기, 제재의 틀이라기보다는 북미 간에 어떤 미사일 유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거리로 이렇게 맞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거리 미사일이 추가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끌어낸다든가 네. 이런 측면은 좀 적지 않을까. 아마 우려를 표하거나 어떤 성명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의장 성명 정도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까? 이건 뭐 도발이라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내치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외부적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결속을 하고 군사적인 사기라든가 내부로 다독거리는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을 네.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요구하는, 셈법을 변화를 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독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와 군사적인 어떤 현지 지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